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온 다이아몬드 박건이다. 굉장히 반갑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와서 뵐 때마다 너무 반갑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하면 안 믿으시겠죠? 굉장히 기다렸어요. 이 날을. 그러니까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과연 제가 무빙업 세미나를 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 들다가 다음 순간에 바로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정으로 무빙업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업 진행한 지 3년 정도 되어 가거든요. 아직까지 3년이 한 달 정도 모자라는 3년이 되어 가는데 3년 내내 그 자체가 무빙업이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니까 단 한 달도 그 무빙업 하지 않은 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제 마음 속에서. 그래서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도 이 아메이 사업을 저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제가 설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2001년 1월에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중순경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해 4월에 SP가 되고 9월에 플래티늄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2월에 루비가 되고 그러니까 2003년 6월 달에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를 동시에 제가 성취를 해서 올 6월 달 뉴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까?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참 긴 시간인데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제가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특별히 그런 거 없으시죠? 제가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오게 되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지난 날들을 쭉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지? 다시 한번 회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저는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저희 스폰서님께 들었을 때는 부업으로 받아들였고요. 정확한 사업 플랜을 보고는 바로 다이아몬드를 제 가슴 속에 새겼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보면서 뭐 안 되면 에메랄드 가고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바로 다이아몬드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첫 달부터 다이아몬드 밑그림을 그리는 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P도 되어 보았고 플래티늄도 되어 보았고 뭐 여러 핀을 거쳐서 왔지만 가장 기쁜 핀은 역시 다이아몬드 핀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어떤 사장님들 왜 막 플래티늄이 가장 좋았다 막 이러시잖아요. 저는 그런 핀들이 죄송합니다.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그냥 스쳐왔을 뿐이에요. 정말로. 심지어는 그 루비 도전하시잖아요. 근데 전 제가 루비가 된 걸 몰랐었어요. 정말로. 근데 로스맵에 보니까 핀 색깔이 바뀌어서 그제서야 제가 루비가 된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사파이어가 된 것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는 어떤 그 목표 하나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다른 핀들이 그냥 저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다이아몬드만을 향해서 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왜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를 오시려고 하는지 그걸 알겠어요. 정말로 제가 요새 몸소 그것을 느끼고 있고 저는 다시 3%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그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진짜 목표는 다이아몬드가 아니거든요. 저의 진짜 목표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잠깐 기뻐했어요.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플래티늄 사업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때 한 며칠 잠깐 기뻐하고 다시 저는 3%로 돌아가서 다시 또 새로운 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이제 오기까지 그러니까 사업을 만나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전 없었어요. 사업 설명 듣고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코아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레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레그 한 레그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해요. 첫 번째 레그 만났을 때, 두 번째 레그 만났을 때, 레그를 만날 때마다 그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제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참 멋져요. 아메이 사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죠.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꼭 다이아몬드가 되어야만 하는 사업은 분명히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더라도 플래티늄이나 에메랄드 정도 되시더라도 굉장히 어떤 멋진 사업가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다 보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저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의 경우일 뿐이라는 거죠. 새겨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저는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전달을 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고민하거나 생각을 오래 하거나 이런 과정 없이 바로바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그 회원 가입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회원 가입을 권유하니까 많이들 해줬는데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팩스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 때문에. 제가 이제 회원 가입을 직접 못하고 팩스로 이렇게 보내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저의 개인적으로 이제 이종 사촌 언니세요. 그리고 이제 형부가 그 교수실에서 팩스를 받아서 제 회원 가입서를 갖다 줬다가 회원 가입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셨는데 자꾸 이 중간에서 이제 뭔가 전달되는데 오류가 생기고 그래서 팩스를 이제 구매를 하시게 제가 하고 제가 직접 가서 했었으면 됐을 텐데, 그죠? 아무튼 그럴 정도로 제가 거의 매일 하루에 한두 사람씩을 회원가입을 시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이제 집중했던 기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저의 모습이 너무나 어떤 아메이 사업가로서의 모습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그런 행동을 했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참 많은 걸 얻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SP핀을 달성을 하고 SP핀에 대한 어떤 결단도 저희 스폰서님이 가지 해서 네 했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강양구 사장님 그때 이금매 사장님께서 이번 4월 달에 가지 그러시는데 갈 수 있을까요? 속으로만 그랬어요. 속으로만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때 이금매 사장님께서 갈 수 있다고. 스폰서가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같이 가보라고. 그래서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그 도전을 했어요. 그날 도전을 해서 제가 이렇게 그 파트너들을 만나게 되죠. 제가 SP를 도전하면서 또 저를 보고 있던 그 대학 친구라든가 아니면 저희 그 친언니 후원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사업을 한 GP 정도까지, 그러니까 연속해서 GP를 가면서까지 저희가 어떤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저희라 하면 저와 제 남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아메이 사업을 굉장히 사랑해요. 굉장히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보다 더 이제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주 절친한 우리 남편에게 친형이나 다름없는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었어요.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모님하고 저희가 이제 거의 정말 그 친가족처럼 그렇게 지냈었는데, 저희가 GP가 되던 날 그분의 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OSR에서 이렇게 저희가 꽃다발을 받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모님, 애들이 굉장히 어리죠. 애들이 뭐 그때 초등학생 정도니까. 근데 그때 그 사모님이 남편을 막 보내셨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을 앉혀놓고 사업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의 저희 마음이 어땠냐 하면요. 저분이 아메이 사업이 아니면 앞으로 뭘 해서 살아가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저희가 뭐 다이아몬드를 가고 에메랄드를 가는데 한 레그를 찾는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분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이 사업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 있죠. 그런 마음. 그래서 앉아서 사업 설명을 하는데 제발 이걸 좀 보시고 이걸 저희랑 같이 하세요. 앞으로 형수님은 앞길이 막막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업 설명을 하는데 그 형님이 칠판 앞에 앉아서 눈물이 뚝 떨어져요. 그걸 듣고 있는 눈에서 눈물이. 그러니까 그 뭐 아무 생각 안 나고 남편 생각만 나는 거죠. 그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분을 저희가 흔들어 깨우면서 사업을 좀 보시라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아마 이래서 이제 아메이 사업 하는 사람들이 미쳤다, 얼굴이 두껍다, 막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 많았거든요.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참 그때 그 못 말리는 열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분 집이 이제 인천 쪽이고 저는 서울의 또 저쪽 북쪽이에요. 그땐 제가 차를 안 가지고 다녔었어요. 차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먼 거리를 이제 운전을 못할 정도였는데 팔로우업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그분에게 이걸 꼭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게 강했는지 지하철을 타요. 그리고 형님 저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을 보내시고 나서 마음이 안 잡히시나 봐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요, 사람이. 근데 전 그런 걸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을 타면 2시간 반을 가야 돼요. 진짜로 2시간 반을. 한 1시간 반쯤 가면 엉덩이가 아파 죽겠어요. 요새 같으면 차를 가지고 다녔을 텐데. 1시간 반 정도 가서 엉덩이가 너무너무 아픈데 그때 전화가 와요. 민선 엄마 오지 마. 형님 저 여기까지 왔는데 나 뭐 어쩌어쩌 해서 집에 있는 시간은 5분밖에 안 될 것 같아. 오지 마. 그래서 5분은 집에 계실 거예요? 그랬더니 나 잠깐 와서 5분만 있다 나가야 되니까 오지 마. 그럼 5분만 뵈러 갈게요. 그리고 그 1시간 반을 마저 해서 갔어요. 가서 너무 이제 딱 이제 식사 때가 되니까 이제 밥을 뭐 이렇게 해서 막 후다닥 먹고 정말 5분도 함께 있지 못하고 다시 그 길을 되돌아서 오는 그런 일들을 그때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 지금 안 하시거든요. 이 사업을 안 하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랑 원수된 거 아니고요. 뭐 굉장히 어떤 아메이 제품을 통해서 그 사모님 자체가 또 암에 걸리셔가지고 수술을 하셨었는데 우리 건강보조식품을 통해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저희가 많은 부분 건강보조식품을 이렇게 좀 지원해드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의 그때의 심정이 그런 거였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나의 마음이 어떤 거냐는 거죠. 나의 마음이. 정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 수단인 거냐, 나를 위한 수단인 거냐예요. 근데 저희들에게 적어도 아메이는 상대를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 수단. 미팅장 같은데 막 끌고 와요. 막 가서 막 끌고 정말 끌고 오다시피 해서 오면 또 미팅장에 앉아서 눈물을 뚝 흘려요. 그런 분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이걸 보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저희가 플래티늄이 되어갔죠. 플래티늄이 되어갔고, 플래티늄이 되어서 뭐 워커힐에 여행도 다녀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들을 찾아와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내지는 진행하다가 이렇게 떠나가는 파트너들도 저도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왔다가 가는 사람. 잘못이 저는 반반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폰서 잘못 반, 가는 사람 잘못 반. 예전에는 나의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니까 잘못은 반반씩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서만큼은. 그러면서 이렇게 리더들을 만나가는데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과연 리더란, 진정한 리더란 찾는 거냐 만드는 거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생각 많이 하시죠. 어떤 거 같으세요? 만드는 거.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면 찾는 거다. 사장님 팔 빠지겠어요. 너무 세게 들어서. 안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두 개 다. 찾아서 만든다? 그건 만드는 거죠. 전 그것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쓸데없는 고민인 것 같거든요. 뭐 그냥 주어진 파트너들 열심히 만들어 나가면 되지 뭐 찾느냐 만드느냐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데 저 그 고민 참 많이 했는데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나름대로의 결론이겠지만 제가 처음에 파트너들을 만날 때 이거 녹음 안 되죠? 녹음되면 안 돼요. 우리 파트너들 지금 모르는데 안 되죠? 예?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레그를 이제 제 대학 때 친구를 이제 후원을 했어요. 이 스토리는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정말 거저되는 레그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레그를 만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랑 동갑이면서 굉장히 재주도 많고 성취욕이나 목표, 뭐 기동력 끝내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쨌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조인이 됐어요. 제가 사업을 하고 SP가 되니까 바로 따라 또 SP가 되더라고요. 욕심도 있고 모든 면에서 별로 그렇게 탓할 게 없는 그런 파트너예요. 그래서 출발이 좋았죠. 너무 좋았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짐을 싸가지고. 자기는 아메이를 해야겠는데 남편이 반대를 하는데 심하게 싸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너 나 여기 있다는 거 절대 알리지 마. 그러니까 스폰서로서 기쁜 게 아니고 너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극한 상황까지 가서 제가 너 아메이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가정을 지켜라. 그때만 해도 제가 마인드가 약해서 아메이 때문에 이혼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막 말렸었는데 결국은 이 친구가 남편을 이겨서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남편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겨우 이제 이 친구가 좀 남편 만나서 이렇게 좀 남편 설득하고 막 겨우겨우 좀 이렇게 진행해 나갈 쯤에 제가 또 이제 두 번째 레그를 지금은 좀 레그라 하기가 덜 부끄러운데 우리 왜 한 명 딱 달려 있어도 레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레그는 무슨 레그냐, 점이지 막 이러는데 점도 무지 희미한 점이 막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근데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누구나 할 거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점이 이 두 번째 점이 저희 큰언니거든요. 저희 큰언니 이제 제가 딸이 넷의 막내인데 큰언니가 정말 뭔가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도 그랬지만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딱 가지고 가서 책 읽고 미팅 참석하고 테이프 듣는 것만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하겠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봐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 언니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관계가 지금까지 거의 전무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책만 보고 뭐 가정생활하고 친구도 필요 없는 게 저희는 자매가 넷이기 때문에 넷이 똘똘 뭉쳐서 다니면서 예전에 어떤 친구 관계 같은 걸 다 끊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암웨이를 봐버린 거죠. 안 봤으면 차라리 나은데 봐버린 거예요. 사람이 저는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은 머리털 나고 처음 봤어요. 정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가 밖에 나가면 내가 붙들고 얘기할 건 나무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너무 사람이 없는 것을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언니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딱 한 명을 찾아냈어요. 친구 엄마, 그러니까 딸 친구 엄마 하나를 딱 찾아냈어요. 불러다 놓고 사업 설명을 멋지게 했거든요. 그 뒤로 그 사람마저 연락이 끊겨가지고 너무 사람이 없었어요. 1년, 2년이 넘도록 단 한 명을 후원을 못하고 왔다 가는 가고 왔다 가는 가고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세 번째로 후원을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 형님이에요. 요즘 됐을 때 아마 이 친구가 남편을 반대하는 것도 이쯤이었을 거예요. 세 개 레그가 동시에 점이 떴는데 모습이 이런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굉장한 리더로 성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트워크도 굉장히 탄탄한 어떤 리더로 성장이 되어 있는데 이 형님까지 해서 이제 미팅이면 딱 데리고 가요. 그때 그룹 미팅이라고 딱 파트너들 막 여기 오신 분들 막 다 너무 멋지신데 그때 여기 몸빼 부대 여기 몸빼 투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도대체 우리 사업의 문제가 뭐냐, 왜 이런 사람들만 후원이 되는 거냐, 얼마나 저희가 머리를 쥐뜯으면서 우리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 뭐긴 뭐예요, 역사가 짧고 그죠? 뭐 한 3개월 4개월 사업해놓고 우리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 막 이러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아까 리더를 찾는 거냐 만드는 거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고민을 계속 하면서 그냥 진행을 했어요. 결론은 저는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답은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서가 붙더라고요. 아무리 하잘 것 없는 파트너라도 내가 내 성심성의껏 내 어떤 열정을 다 해서 만들고 있을 때 찾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거래, 뭐 리더 찾는 거라는데 그 되지도 않을 사람 붙들고 그러지 말고 새로운 사람 찾아.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안 되는 사람 들고 흔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진짜 될 사람 하나 딱 후원해가지고 시스템 딱 보여주면 스스로 가동되는, 풀 가동되는 그런 파트너 원하시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남편과의 어떤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해결 안 하죠. 너 그냥 네 생활로 돌아가라. 완전히 이 친구에게 꿈을 꺾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사업이다라고 보여줘 놓고 싫음 말고 하고 닫고 가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무책임하다는 거죠. 보여줬는데, 언니 이것만 한번 해보자 하고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하고 나의 템포를 못 맞춰주니까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리더가 후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라는 그 의미 자체가 뭔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왜 이 사업을 이렇게 딱 사업적인 면으로 봐서 열심히 진행할 수 있는, 정말, 왜 나 같은 사람이 없냐, 막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 후원 되길 원하신다면, 정말 약한 파트너들, 다 상처가 있는 파트너들이거든요. 우리 언니 사람 없어서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근데 우습게도 일이 터지려고 하니까, 정말 십수년 만에 친구 하나를 어떻게 수소문 끝에 알아내가지고 찾아갔는데,
제가 저희 친언니라서 이렇게 말을 막 하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그렇게 해요. 십수년 만에 찾아가서 하나를 소개를 받았어요. 서울에 가면 동대문 이대부속병원에 간호사세요. 근데 우리 언니가 막 흥분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저도 흥분된 마음으로 내가 십수년 만에 여기서 뎁스 하나 나오나 보다 해가지고 쫙 차려입고 갔어요. 얘기할 데가 없어갖고 정말 식당에 막 육개장 갈비탕 같은 거 파는 식당에 가서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품에 대해서 알고 싶대요. 제품 설명을 다 했어요. 카탈로그를 놓고. 한 3시간 정도를 얘기했더니 치약 하나를 딱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분을 후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빠요. 간호사들 막 3교대 근무하고 어쩌다 한번 찾아가면 눈이 벌게 가지고 얘기를 듣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이런 사람을 앉혀놓고 내 파트너를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 안 돌보면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시간 누구 나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유 답답해 막 그러면서 밤마다 계속 마인드 떨어지는 얘기를 해요. 이건 내 적성은 아닌 것 같고 막 얘기를 하면 또 제가 밤마다 2시간씩 OM을 막 해요. 그래서 겨우 좀 마인드 좀 끌어놓으면 또 가라앉고 인간적으로 막 속이 막 상하잖아요. 진짜. 근데 다시는 내가 여기 안 하고 내가 딴 진짜 멋진 사람 찾을 거야. 아무리 찾고 돌아다녀도 없어요.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언니 요새 잘 돼? 이러고 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음엔 누구나 그래요.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지만 처음엔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과정을 이겨내고 나오고 못 이겨내느냐의 차이지 이런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또 가요. 가서 앉혀놓고 막 퀵스타에 뭘 얘기를 하면 좀 알아들을까 이 간호사를 붙들고 하던 끝에 이분이 이제 또 이렇게 뎁스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 밑에쯤에 정말 액티브한 간호사 한 분이 조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시름이 놓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나 사업을 잘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근데 과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는 부분이 진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막 진짜 싫은 소리도 하고요. 그런 어떤 애정이라는 부분이 이 뎁스를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져 나가고 너무 힘겨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나중에 정신을 차렸죠. 이 사람은 아직은 아닌데 우리가 오바했다. 떨어져 나가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서 이제 후원을 했어요. 여기 또 이제 플래티늄 SP 사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기 4번째 그룹을 후원하는데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진짜 이 친구 딱 후원이 됐는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처녀인데 너무 노는 걸 좋아하고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냐? 제가 막 물으면 돈 모았다가 친한 친구 시집 가면 오디오 같은 거 하나 더 사주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오디오 사준 친구한테 아메이 한다고 갔더니 세제 하나 안 사주는 거예요. 상처받죠. 자기는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굉장히 자기가 인간성이 좋고 리더십이 뛰어난 줄 알았대요. 그냥 술 먹으러 어디 모이자 그러면 사람들이 쫙 모여서 자기의 리더십은 정말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메이 한다고 모이자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모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부모님이 아직도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나무를 파세요. 나무를. 밤이면 발이 꽁꽁 얼어가지고 이렇게 막 동상이 걸리는. 근데 그런 이제 그 나물 장사를 지금 할머니 때부터 대를 물려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힙합 바지 입고 와가지고 애프터 한다 그러면은
내가 저거 언제 사람 만들어서 저거 내가 다이아몬드 가나. 근데 어쨌든 형식상 달아놨어요, 이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조금 후원될 즈음 되니까 이제 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방송작가 일도 하고, 논술교사 일도 하고, 또 가정주부다 보니까 가정일도 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너무너무 바빠요. 시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언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돈이 없어요. 도대체 뭐 좀 번듯하게 있는 사람 좀 하나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때 제 소원이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 해 12월 달인가 큐 에메랄드를 들어갔거든요. 이분들을 데리고. 뭐 아무튼 말을 수없이 많이 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상담 끊임없이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2001년 1월에 사인을 하고 2002년 9월쯤에 다이아몬드를 가려고 그랬어요. 한 레그가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갈 수 있겠더라고요. 요 3개 레그 뜰 때쯤 해서 또 사이드 레그가 한 2개 정도가 만들어지면서 잘하면 갈 수 있겠다. 다이아몬드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2002년 2월 달에 저는 한 달도 제가 목표 없이 지나간 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SP를 갈 때는 1000만점 목표 하시잖아요. PT 갈 때까지 1000만점 목표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내 파트너 SP 만든다. 이번 달에. 내가 내 파트너 SP 2 만든다. 셋 만든다. 그런 목표요. 그런 거라도. 그러니까 내가 PT가 되고 나면 일단은 사람들이 안도를 하면서 할 일을 다 한 것 같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PT가 뭐 다이아몬드나 되나요? 왜 PT 가고 나서 쉬세요? 전 그 이해가 안 가거든요. PT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PT 기계 해야 되는데 쉬시더라고요. 왜 쉬세요? PT 가면 뭐 엄청난 인쇄 수입이라도 받으시나 보죠? 쉬시면 안 돼요. 그래서 PT를 가고 나서 제가 2월 달의 목표가 이 세 레그를 다 독립을 시키는 거였어요. 이미 Q 에메랄드는 1월에 들어갔고 2월 달에 다시 한번 Q를 치게 하자. 그게 제 목표였어요. 진행을 하는데 2001년 10월쯤에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을 딱 하시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연세가 8순이 넘어서서 굉장히 좀 노환이 심각하셨거든요. 10월 달에 딱 병원을 들어가셨는데 저희 아들이 우리 남편 하나예요. 하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외며느리인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계신데 뭔가 시중을 들고 좀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을 하느라고. 근데 시부모님이 그거를 아직까지 아메이 사업을 인정을 안 해주시잖아요. 뭐 대단한 수입이 된다고. 그래 너네 아메이 사업해라. 우리가 뭐 알아서 하마. 이렇게 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간병인을 쓰면서 엊그저께 차부선 사장님 테이프 들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대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희는 경제적으로 참 이렇게 뭐 좀 빠듯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렵게 돈을 긁어 모아서 집도 사고요. 왜 그렇잖아요. 어렵게 또 대출 받아서 차도 뭐 이렇게 사고 해서 굉장히 이제 좀 생활이 어려운 듯하게 돌아갔지만 이제 그 간병인을 쓰기로 결심을 했죠. 그런 어떤 결정적인 용단은 남편이 내렸어요. 남편이 못하게 하면 제가 뭐 할 수 없었겠지만 남편이 그냥 간병인 쓰고 우리 남의 사업을 하자. 이때부터 병원이 계속 안 좋아지시더니 2월 초에 딱 들어서니까 오늘 내일 한다 그러죠. 병원에서 막 준비하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목표가 있는데 죽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밤이면 남편이 미팅 끝나고 밤 12시 되면 가서 아버님 얼굴 잠깐 뵙고 오고, 저는 또 애들 둘이 있으니까, 애들이 어렸으니까. 요 기간 동안에 참 남편하고 저하고 왜 우리는 우리밖에 없을까? 정말 형제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그러니까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은 고스란히 죄스럽고, 해드리자니 아메이 사업을 해야겠고,
정말 그때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어머니가 이제 그 혼자서 아버님이 이렇게 수발을 들고 시중을 드시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스펙트가 뜰 것 같아. STP 하러 가자. 옷 딱 차려입고 차를 딱 타고 시동을 딱 거는데 전화가 와요. 얘 큰일 났다. 왜 그러세요? 그 씻으시다가 팔이 부러지셨대요. 그럼 저희는 그 또 약속을 취소하고 어머니한테 가야 돼요. 막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도와주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겪으셨을 거예요. 왜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안 도와주나. 그러면서 가서 어머니 이제 또 이렇게 깁스하고 그 약속은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2월 말이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데 여기 이제 세 번째 레그는 이제 뭐 그때 없어진 상황이고 이 사람이 저절로 혼자 21%를 가겠냐고요. 옆에서 진짜 24시간 붙어 앉아서 변죽을 울려도 갈까 말까인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2월이 이렇게 넘어서면서 저희 아버님이 26일 날 딱 이제 작고를 하셨어요. 말일 정말 3일인가 남겨놓고. 너무너무 막, 물론 이제 돌아가셔서도 슬펐지만, 이 일을 어찌 해야 되나. 그래갖고 이제 저희 그 상을 치르는데 손님들 많이 왔거든요. 많이 오셨는데, 저희 파트너분들도 오셨죠. 오시면 대충 이제 밥 먹고 이제 위로 올라가자. 그래서 로비를 가요. 병원이 캄캄해요. 12시 넘으니까. 거기 다 앉아봐. 로비에 앉혀놓고 제가 소복을 입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로비에 그 넓은 데 캄캄한 데 다 앉혀놓고 제가 소복을 딱 입고 서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섬뜩섬뜩 놀래는 거예요. 웬 귀신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독립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옆에서 깔짱거리던 네 번째 레그까지 독립을 했어요. 혼자 독립하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왜 그랬어? 너 그럴 타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네 번째 레그까지 독립이 됐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아버님 진짜 다 보내고 3일장 치르고 말일날 와가지고 따다다닥 맞춰가지고 보냈어요. 밑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목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 안 해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안 해도요. 내가 어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중간중간에 그런 장애물들은 툭툭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데 아메이 사업은 나의 어떤 일이 있어도 해 나가야 될 어떤 나의 일이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나의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목표 앞에서 숨지 마세요. 목표 앞에서 장애물이 나오면 장애물 앞에 요때다 하고 탁 숨어가지고 나는 못할 이유가 있었어. 그거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그런 질문 잘하거든요. 뭔가 좀 마인드가 오락가락하고 이 사람이 좀 긴가민가 한다 할 때는 그분을 붙들고 그런 걸 물어요. 당신은 반드시 아메이 사업을 통한 성공만을 원하냐고 물어요. 당신 가슴 속에 진정으로 아메이 사업을 통한 성공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원하냐.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다른 성공 10개, 100배 줘도 다 싫어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한 성공만을 원해요. 그걸 물어요. 얼마만큼 간절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아메이 사업만을 원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답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당신은 이 사업을 어느 정도 해봤잖냐. 지금 뭐 SP도 오고 해봤잖냐. 그러면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뭐가 제일 안 되냐를 물어요. 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바로 대답 안 나와요.
자기 점검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고 뭐가 빠져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고 있는 거예요. 잘 몰라요. 생각해봐. 뭐가 제일 어려워?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 제품 전달하는 게 어려워? STP가 안 돼? 미팅 나오는 게 싫어? 네가 제일 어려운 게 뭐야? 라고 물어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답이 나오죠. 나 사실은 만났던 사람 다시 만나기가 싫어. 팔로업이 안 된다는 거죠. 또는 나 사실은 사람하고의 이런 관계가 너무 막 싫대요. 이건 어차피 인간관계 사업인데 인간관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는 나 누구한테 가서 제품 얘기를 도저히 못하겠거든. 그런 어떤 약점이 나온다는 거죠. 사업을 열심히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자면 영양 결핍에 다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골다공증 걸린 뼈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영양 결핍이에요. 어떤 분은 배품의 마음이 작으신 분들도 계세요. 파트너들한테 굉장히 퍼줘야 돼요, 사실은. 내 사업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건데. 네가 왜, 너 내 파트너인데 너 왜 안 해? 이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어디 언감생심, 오늘의 내가 누구 때문에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내 어떤 보조에 맞춰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좀 느리게 따라온다고 해서 막 화를 내죠. 표현은 못해도 마음속에서 막 끓쳐. 그런 마음은 절대로 가져선 안 된다는 걸 제 자신이 느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건 너무 무서운 생각이구나. 오늘의 누구 때문에 있는 건데. 또는 뭐 또 그런 어떤 인간관계가 안 돼. 나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자존심 상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너무 이렇게 사업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위축이 되는 거죠. 당당함이 없어요. 좀 해줄래? 해볼래? 미팅 좀 나와볼래? 물론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당당함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뭐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시간을 너무 무계획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내 파트너가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싸잡아서 끌고 가다 보니까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서 보면 이런 저마다의 영양결핍증을 안고 해결을 못하고 앓고 있더라는 거예요. 못 따라와요. 굉장히 어떤 그런 뭐 이런 시간 관리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이거 결핍되면 남들 5년 만에 갈 거 10년 동안에 가도 못 가요. 시간 관리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외로. 아니면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외모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화진 화장품 그것도 방문 판매더라고요. 무슨 뭐 연봉 몇 억이 되면 빨간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서 기사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빨간 그랜저 뒤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사가 어디로 갑시다 그러면 가면서 자기는 뒤에서 전화하고 스케줄 관리하고 저같이 저보다 더 멋지게 쫙 빼입고 어디를 가느냐. 아파트. 띵동 띵동. 방문 판매하는 거죠. 문 열면 발을 끼워라. 진짜 발을 딱 끼는데 그 텔레비전 딱 클로즈업을 했더라고요. 발을 딱 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아무튼 그 벨루로 가면서도 복장이 저보다 더 멋지더라고요. 정말 깃털 달린 모자라도 하나 써야 될 듯한 그런 복장. 정말 방문하러 내가 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 가면서도 정말 멋진 복장으로 아파트 동을 몇 개를 돌고 나오니까 발이 퉁퉁 붓는 거예요. 하이힐을 신고 다녀서.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과연 나는 지금까지
이 엄청난 아메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하러 가면서 나의 모습은 어땠냐는 거예요. 그분들은 차갑게 문을 닫기도 하고요. 아예 대문도 안 열어보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일을 하러 가면서도 그런 복장을 하고 가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 외모에 대한 부분도 빠져버리면요. 아무리 열심히 진행을 해도 이게 결핍이 돼가지고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또는 모든 게 완벽해요. 제가 봤을 때 흠잡을 게 없어. 너무 완벽한데 파트너가 안 생기네. 때를 기다리셔야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내가 뭔가 영양결핍이 있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또 막 자학하지 마세요. 또 너무 막 또 이렇게 겸손하신 분들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모르는 걸 거야. 막 이러면서 그거 고민하느라고 사업을 안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모든 게 내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원하는 파트너가 후원이 되지 않는다. 그건 아마도 나에게 아직 때가 주어지지 않은 건가 보다. 저도 너무 덩달아서 가슴 아파요. 그 사람을 보면 미팅장 같은 데서 봐서도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자기도 미안하고 나도 미안하고. 근데 알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니까 그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차츰차츰 후원이 되면서 다이아몬드 구도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시간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떤 영양결핍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진단이 나오잖아요. 저는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어떡하죠? 진단이 나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해주면 좋을까요? 나의 소중한 파트너가 와서 저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안 돼요. 만났던 사람 또 만나기 싫어요. 뭐라 그러신다고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뭐라고 스폰서링 해주시겠어요? 네가 변해라. 답은 없다. 네가 모든 영향 결핍된 공간을 네가 메꿔라. 답은 없어요. 제가 묻는 건 그거를 찝어내서 다른 어떤 개선책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그걸 찝어내서 네가 그 부분을 변화하라고 제가 짚어주는 것뿐이지 저는 스폰서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 변화해라. 그 답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가 싫어. 그럼 아메이 사업을 하지 말던지. 근데 해야겠어. 그럼 변해. 그거밖에 없어. 그런 말들을 해주면서 2월 달에 이제 제가 그런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죠? 그런 책에서 읽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의 장애물이라는 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요. 다 있으시죠?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그 장애물은 결국에 내가 스스로 그걸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대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못 놓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숨을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내가 내 안에서 놔줘야 돼요. 너 아무 데도 가지 마. 내 안에 있어줘. 난 네가 있어야 숨을 곳이 있다. 이게 아니죠. 놔주세요. 그 장애물을 떠나보내고 사업하셔야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이제 가겠다고 이제 막 이제 결심을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4월, 5월 지나가면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계획은 접었어요. 그 해에 다이아몬드에 대한 계획은 접고 네 번째 이제 레그가 생겨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의 친구예요. 남편의 친구인데 남편이 초창기에 아메이 사업을 알렸을 때 아주 불쾌하게 거절했던 그 친구가 이제 저희를 먼저 찾아왔더라고요. 너네 하고 있는 그 아메이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물어서 제가 가서 또 사업 설명을 해드리고, 그분의 여동생 되시는 분이 제 대학 친구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 대학 친구가 공교롭게도 이분이 저희 사업에 조인되기 바로 직전에 싱킹빅 그룹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빠를 가운데 두고 우리 쪽으로 붙을 것이냐, 여동생 쪽으로 붙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이때 약간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여동생이 저랑 대학을 같이 나왔는데, 이 여동생이 저랑 한 굉장히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이 되면서, 이 여동생이 오빠를 나름대로 자기 쪽으로 이제 좀 끌어오려고 한흥학 사장님 막 스피치 하는데도 데려가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이 친구분이 저를 만나면서 에라 우리 그냥 다 여기 가서 붙자 그래가지고 저희 쪽으로 그냥 다 왔어요, 한꺼번에. 그때 저희 스폰서님이 사업 설명해 주시고 이러면서 요때 이제 4번째 레그가 후원이 됐고, 그리고 이제 5번째 레그 같은 경우는 저희 스폰서님의 선배님이 저랑 같은 동네에 사세요. 근데 사실은 저희 스폰서님이 이분을 후원하러 몇 년 전에 오셨다가 이분은 사업을 안 하고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후원하러 오셨다가 저희 집에 잠깐 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가시고 했는데 여기서 안 하고 제가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제 또 연결이 돼서 저랑 또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5레그를 가지고 나서 저희가 2002년 9월을 맞이를 해요. 5레그를 가지고 2002년 9월을 맞이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잖아요. 한 레그를 찾아야 되는데 적어도 12월 안에는 찾아야겠다는 계산이 나왔죠. 근데 그 레그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막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이런 목표가 딱 주어지고 나니까, 휴일만 되면 약속을 잡아서 사람을 만나러 다녔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일단은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건, 6레그가 다 고만고만 하니까, 거리가 멀면 안 되겠다. 일단, 우리 뭐라 그랬죠? 우리 범위 안에서 우리 집 한 10분 내지는 한 30분 안에서 찾아보자. 명단을 축소를 했더니 몇 개 나오더라고요. 몇 가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정을 찾아갔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만나게 된 후배인데 그 집을 갔어요. 일단 저는 남편 친구나 남편 후배나 선배나 이런 사람들 잘 안 보고 그 부인을 보거든요. 딱 가서 부인 보고 부인이 잘하겠다 하면 거긴 계속 후원하는 거고, 부인이 영 덜덜하다 그러면 아니다 빨리 손 털자 이렇게 하는데, 그 집을 딱 갔는데 부인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똑똑하게 생겼어요. 남자보다 더 똑똑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필이 온다 이랬는데, 이 부인의 그때 상황이 어떠했냐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단 토요일, 일요일은, 그러니까 애가 둘이에요. 갓난 아이가 있었고, 큰 아이가 한 5살인가 그랬어요. 이 2날은 안 되고, 월, 수, 금은 직장을 나가요. 그리고 화, 목은 집에서 애를 봐요. 그러니까 월, 수, 금은 시어머니가 애를 봐주시고, 화, 목은 자기가 집에서 애를 보는 그런 상황. 후원하시겠어요? 야, 저런 사람 데리고 진짜 사업할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참 괜찮아 보여요. 너무 시간이 없죠. 뭔가 이 사업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월수금 직장을 다니는 게 이제 아버지 직장인데 길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아냈고요.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 굉장히 좋은 정보잖아요. 그리고 뭔가 대안을 찾고 있고, 그리고 지금 딸이 둘인데 아들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 집이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한 2가지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그 집을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또 가요. 그럼 애들 데리고 이제 집에 있는 날 제가 가죠. 그래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도 딸이 2이거든요. 우리 한 5년 열심히 해서 크라운 엠버서도 돼서 캐나다 가서 아들 하나씩 낳고 오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막 그런 어떤, 아들이라는 그 자체라기보다 그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 세장에 갇힌 새처럼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들춰냈어요. 앉아서, 근데 나는 상황이, 그렇지. 근데, 우리 언니가 캐나다에 사는데요. 이러면서, 우리 나중에 그렇게 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얘기를 하면은 잘 따라와요. 그러면서 자꾸만 그 사람에게 어떤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들춰내기 시작을 하니까 저한테 어느 한순간 마음을 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미팅을 이제 나올 것을 권유를 하면서 아버지 회사니까 월요일 오전에 한 번만 좀 늦게 가도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차로 가서 모시고 미팅장 가서 듣게 하고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또 모시고 가서 듣게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아메이 사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월, 수, 금, 오전 다 땡땡이니까 회사 안 나가더라고요. 그때는 회사 안 나가면 무슨 일 날 것처럼 그러던 사람이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보여주고 나니까 제가 정리하지 말라 그래도 정리하더라고요.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제대로 보면서 12월 달에 SP를 가겠대요. 우리가 가라고 안 했거든요. 갈 수 있겠어? 했더니 사업이니까 자기들한테 제발 하라 마라 말 좀 하지 말래요.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말하지 말래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전혀 우리의 어떤 도움 없이 6번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여동생이 사업에 조인이 됐어요. 여동생 조인이 돼서 제가 또 여동생을 붙들고 댕기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6월 1일부로 다이아몬드 테이블 끊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되게 쉬워 보이시죠? 쉽게 온 것 같으시죠? 저도 인정해요. 전 참 쉽게 왔어요. 저는 그 다른 어떤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그 눈물 나는 스피치를 듣고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어렵게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 너무나도 쉽게 왔다는 거 제가 인정해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참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서 만났으니까 참 운이 좋았다라는 것과 저는 늘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 시스템에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말을 막연하게 많이 하잖아요. 시스템의 접목이 돼야 된다, 시스템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말을 막연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을 레그별로 돌아다니면서 힘을 썼던 시간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결국 다이아몬드 올 때까지는. 하지만 이 사람들 전체를 시스템 안에서 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했어요. 사실 리더로서 성장하는 건 제가 성장시켜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들을 한데 몰아가지고 다니면서 시스템 안에서 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별다른 거 없더라고요. 별다른 거 없고 미팅 있을 때 좀 이르게 나와 있고 그죠? 미팅 있을 때 그 전날 전화 한 번씩 해주고 지가 리더니까 지가 알아서 와야지 무슨 뭐 전화를 해. 안 하면 지 손해고 뭐 지 손해예요. 내 손해지. 파트너 안 하면 내 손해지 지 손해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저의 얘기예요. 제 모습이에요. 사실은 저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플래티늄 정도 되셔가지고 밑에 SP 사장님을 독립된 개체로 보신다는 거죠.
미팅 있는 거 뭐 자기가 알아서 오는 거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내가 아직도 챙기셔야 돼요. 챙기셔야 돼요. 제가 우리 언니 후원할 때 답답해서 둘이 한탄도 했다가 언니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막 이러면서 또 뭐 둘이 신이 나서 또 말도 하다가 우리 언니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건이야, 자식도 여럿을 키우다 보면 무지 못난 자식이 있다. 어떻게 넌 네 자식이 다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냐. 지진아라고 생각해라, 자기를. 나는 지진아니까 지진아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 너무 맞아요. 여러 레그가 있지만 지진아 같은 레그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지진아 같은 레그들도 내 그룹 안에 들어와서 어떤 대단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진아 같은 파트너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를 위해서, 내 어떤 형제 레그들을 위해서 좋다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단점을 보듬어 안아줄 수만 있다면 내가 안아주면 되잖아요. 내가 스폰서가 이 사람을 보듬어 안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표현을 많이 써요. 많은 파트너들에게. 사장님 지금 하나 있는 점이 뭐 여러 개나 있으면서 고민을 하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그 하나 있는 희미한 점이 지진하다.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앞에 뭐 몇 명이 나왔는데 너무 뭐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 너무 막 속색인다. 그러면 6번째 레그다 생각하라고. 1, 2, 3, 4, 5는 아직 안 나왔고 그건 6번째 레그니까 뒀다가 1, 2, 3번 먼저 찾아라. 그러니까 어떤 파트너 사장님은 한 3레그가 나왔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전 뒤서부터 나와요? 6, 5, 4는 나왔는데 1, 2, 3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저는 계속 뒤서부터 나오죠? 저도 뒤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뒤라고 생각했던 그 파트너가 어느 순간에 1번 레그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모르거든요. 얼마 전에, 이거 뭐 마치 그 우리 언니 스페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언니가, 이제 저희 큰언니가, 저희 형부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공무원이에요. 작년에 대통령상도 받고 굉장히 잘 나가는 공무원이에요. 철도 공무원인데 대전으로 발령을 받을 것 같대요. 굉장히 잘 돼서 가는 거래요. 그 청사 있는 쪽으로. 그래서 언니 가면 어떡하냐, 어떻게 또 해야 되냐 뭐 이러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잘 돼서 간 게 아니고요. 잘 못 돼서 간 것 같더라고요. 눈치를 보니까. 근데 왜 회사에서 남자들이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제 눈치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니 좀 잘못돼서 간 것 같지 않아? 했더니 언니가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한 2년 동안을요. 언니랑 저랑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딱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제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서 형부가 회사를 안 가신대요. 며칠을 집에 계시는 거예요. 보통 회사 그만두려면 약간 좀 워밍업을 좀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바로 그날 회사를 안 나가는, 전화하면 형부가 집에 있어요. 덜컥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안 되겠다. 다른 길을 찾아라. 아메이는 아닌 것 같아. 정말 절대절명에 이것을 계속 해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어떤 위기감 앞에서 언니랑 얘기를 했어요. 언니가 내가 어디 나가서 다른 일을 한다면
뭐 기껏 많이 받아야 8, 90만 원, 7, 80만 원 받을 텐데 지금 아메이 사업을 통한 수입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떤 지금까지는 나의 일이었다가 형부가 그렇게 되니까 내 가정의 일이 되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서 제가 막 언니한테 그만두라 그랬어요. 언니 그만두고 언니 차라리 형부랑 뭔가 다른 할 수 있는 걸 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언니가 지금까지 중내 사내하고 쫓아와도 열심히 안 했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요. 기를 쓰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지금까지 본인은 했다고 하지만 본인의 어떤 마인드, 본인의 이 영양 결핍을 치유하는 일밖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소비자 부스러기들은 있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2년 정도 이 언니가 한 일이라고는 자기 내부에 있는 어떤 영양 결핍을 치유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언니 그 영양 보충만 하고 있을 거냐.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바로 손 놔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아메이 사업을 하겠다. 우리 언니의 영양 결핍은 제가 아까 예를 몇 번 들었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회의. 그죠? 너무 왜 아메이 사업할 때 정성을 쏟잖아요. 막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애 닦아주고 돌이라고 선물도 갖다 주고 영 자기가 생전하지 않던 일을 1년 2년을 했는데도 변함없는 상대에 대한 회의.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언니가 진정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것마저도 다시 감수하고 들어가라. 이제부터 언니 사업은 다시 시작이다. 그것마저도 다시 감수할 자신이 있으면 다시 시작을 하고 아니면 이쯤에서 손 떼어. 언니 좋은 공부 한 거잖아. 다시 감수하고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다시 지금 또 예전의 파트너들을 다시 돌보면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누군들 그런 시간이 없냐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결국은 내가 뭔가 도전해서 가려고 하는데 명단이 없을 때 결국은 예전에 나를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다시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정체되어 버리니까. 그렇게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아메이 사업 왜 두는지 아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만둘까? 의외로 어떤 정체성을 못 이기시더라고요. 막연함. 내가 진척이 되지 않는 데에서 오는 공포감. 자존심 상하는 거 있죠? 의외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을 많이 그만두세요. 우리 스폰서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아메이 사업은 막막함을 이겨내는 사업이다. 막막함과의 한판 승부라는 거죠. 막연함을 이겨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막연함을 이겨내는 가장 큰 키포인트가 행동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맞는 리더가 나오지 않을 때는 내 마음에 반도 차지 않는 그 리더에게 가서 정성을 쏟아보세요. 그렇게 해야 하늘이 감동하고 진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리더를 선물로 준다라는 거죠.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대요. 두 가지 요소. 뭘까요? 예? 뭐라고 하시는지. 지혜와 용기.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근데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요, 1인자 리더는 될 수 없대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도 대충 리더는 될 수 있는데, 진정한 리더, 우리 아메이 사업에서 말하는 다이아몬드는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혜밖에 없고 용기는 없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밑에서 일은 한대요. 내가 지혜는 없고 용기만 많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밑에서 일은 잘한대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겸비된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거 말고 인간관계 지혜. 왜 제가 다른 분들보다 다이아몬드를 빨리 올 수 있었을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분들보다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저는 여건이 나쁘다고도 생각 안 하지만 100% 좋은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애들도 어렸고요. 주변에서 저를 잘한다고 응원 보내주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분들보다 제가 다이아몬드를 좀 이르게 올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제가 그분들보다 다이아몬드를 더 원했다라는 거죠. 다이아몬드를 가는 길이 왜 힘이 드느냐 하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혼자서 물건을 팔아서 갈 수 있는 거라면 아마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더 잘 가실 거예요. 아니면 저보다 경제적으로 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이아몬드 가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6사람과 더불어 가야 되잖아요. 가다 보면요. 뒤에서 늘어져서 일어나서 따라오지도 않고요. 또 가다 보면 또 뒤돌아보면 지네끼리 싸워서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요. 별별 일들이 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챙겨서 가보자. 그러면서 또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처럼 해서는 또 안 따라와요. 너를 위해서. 너도 다이아몬드 되려면 플래티늄 돼야 되잖아. 내가 가고 다음엔 너다.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는 어떤 그런 명제를 주면서 가려다 보니까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지혜가. 용기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요. 용기라는 부분. 저는 굉장히 용감했어요. 다이아몬드를 갈 때. 저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거든요.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메이 사업에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그 순간에 그 용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6월 1일부 딱 우리 가자. 결정 내고 단 한 번도 한 달 더 미룰까? 이런 생각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남편도 말 나오면 듣지도 않아요. 다이아몬드 가고 나서 엄청난 무슨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거나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단 제가 원하는 핀 있죠. 제가 원하는 핀을 가는데 그걸 밟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빨리 밟고 빨리 가자. 그런 의미에서였지. 다이아몬드를 가고 나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상당히 자유로워요. 상당히 희망적이고 다이아몬드를 왜 원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돼보셔야 그 기분을 아시겠죠.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더 큰 곳을 향해서 갈 거예요.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죠. 감수하면서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진행해 오시면서 자신감이라든가 믿음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확신에 대한 부분.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저도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다이아몬드를 성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후부터 오늘까지도 아메이 사업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근데 가다가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남편이나 우리 스폰서님들한테 왜 앓는 소리 하죠. 나는 그만둘 생각 전혀 없으면서 스폰서님한테 전화해서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 뭐 앓는 소리 하죠. 그럼 또 스폰서님들이 또 놀래가지고 또 달려오시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그걸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너무 이제 좀 마인드가 회복이 안 된다. 그럼 문자를 보내요. 우리가 괜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고 보내면 바로 메시지가 날라와요. 사랑해. 막 이러면서 열심히 하자. 뭐 우린 할 수 있어. 막 이런 메시지가 바로 날라와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저 그만둘까봐 무서워가지고 이러면서 또 하루를 살고 하는데 한 번은 제가 파트너에게 큰 상처를 받은 일이 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인데 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인간적인 회의가 들면서 막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꼭 이거 해야 사나? 꼭 이것만, 제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또 이제 떠본 거예요. 우리가 꼭 이것만이 길일까? 이거 아니고 다른 길도 많이 있잖아. 꼭 이것만 해야 돼? 그랬더니 남편이 해야지. 그래서 근데 너무 힘든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물었더니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갈 길만 가면 돼. 제대로 서서 우리 갈 길만 가고 있으면 뒤에서 다 따라올 거야. 우리가 제대로 서서 우리가 제 갈 길을 한 곳을 보고 가고 있으면 뒤에서 다 따라올 거야. 근데 우리가 갈 길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어느 정도 파트너가 생기면요. 내 일이 마치 파트너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헷갈려요. 파트너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니까 파트너가 안 움직이면 그게 마치 그 파트너를 원망을 하게 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돼.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뭐 지금 나와 있는 뭐 점이던 레그던 이 사람들 말고 이 사람들이야 어찌 하던 물론 후원하죠. 열심히 후원하고 베풀고 사랑으로 베풀고. 근데 이 사람들 놔두고 내가 해야 될 일 뭐냐는 거죠. 뭘까요? 내가 해야 돼. 나인코아. 그렇죠. 결국은 나인코아예요. 나인코아인데 내가 해야 될 일. 우리 왜 밑에 파트너 하나가 SP 도전한다 그러고, 그죠? 나 뭐 다이아몬드 갈 거야 하면서 이 사람이 21% 못하면 아유 21%도 못하고 저러고 있냐 막 이러면서 막 좀 속상할 때 있잖아요. 솔직히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이 사람들 뺀 나머지 사이드 21% 하냐고요. 나도 이거 못하면서 이 사람한테 21% 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너 21% 하면 난 사이드 400만 할게. 이 사람이 21%를 하면 나도 21%를 해야죠. 나인코아 말이 멋지죠. 그 안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실은 아메이 사업자라면 21% 하셔야 돼요. 근데 뭐 SP 가셔서 뭐 퐁당 한
번 빠져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21%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먼저 21%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21% 하면요, 나는 사이드 21% 해내야 돼요. 그래야 말이 맞죠. 그게 내가 갈 길이라는 거죠. 무조건 내가 갈 길만 가면 되니까 미팅만 열심히 다니고 너네들 열심히 하냐? 점검만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내가 21%를 보여주면서 너도 21%를 가자. 이렇게 돼야 말이 맞는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그 어떤 다른 그룹에 계시는 다이아몬드 사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제가 좋은 시간이 됐는데, 서울은 지금 그 아메이 사업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지금 그 예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저도 들은 정보예요. 저도 이렇게 정보에 밟지가 못하기 때문에 들은 정보인데, 굉장히 지금 어떤 해외라든가 국제 후원이라든가 중국 후원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 땅이 좁다는 거죠. 이제 해외로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국제 후원에 대한 탄탄한 학습을 하시는데 5년 후에 중국 후원을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신대요. 수요일마다 밤에 거의 10시, 11시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하는 공부인데 그 스터디를 하고 계신대요. 중국에 누구 계세요? 한 명도 없대요. 3년 후, 5년 후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7년, 8년 정도 되신 다이아몬드인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아메이 사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왜 한두 달 하고 1, 2년 하고 되네 안 되네를 뿌리째 흔들리잖아요. 그분이 7, 8년 사업하시면서 3년 후를 내다보고 중국 후원 공부를 지금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90년대, 97년, 96년, 97년 요때 사업을 시작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세제 몇 가지 가지고 SP를 넉 달 만에 가고 한 번인가 두 번 쉬고 연속해서 PT 자격을 유지를 했는데 왜 내 파트너들은 나처럼 못하는 거야? 한때 그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에 굉장히 빠지셨었대요. 내 파트너들의 문제가 뭘까?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리신 결론이 내 파트너들이 다 나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파트너들과 어울려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 있으면 그때 나 같은 파트너들은 얼마든지 조인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앞에 주어진 나의 역할만 충실히 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97년도 요때 이제 막 회원들이 막 진짜 막 없어지고 96년, 97년 요럴 때 그러다가 99년, 2000년 하면서 아메이가 급성장을 했죠. 정말 폭발, 엄청난 성장을 했죠. 저는 이때 2001년도에 사업이 조인이 된 거고요. 이때 이 엄청나게 팽창을 하던 그 시기에 한 분이 아시는 다이아몬드 한 분이 이렇게 돌을 하시는 분이래요. 무슨 돌을 닦고 이러는 분이신가 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잠시 몇 년 후면 리더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자기는 굉장히 무서웠대요. 이제 얼마 후면 리더들이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대요. 자기는 너무 무서웠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저분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의아했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리더분들이 이렇게 걸러지고 있는 시기. 지금이라는 거죠. 살아남으셔야 돼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태풍에 몰아치고 있는 어떤 폭풍의 핵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때 살아남으면 영원히 살아남는다. 이때 살아남으면 영원히 아메이 사업 안에서
성장하고 엄청난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때 살아남아야 된다.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우세요? 저 어려운 거 모르겠거든요. 뭐 어려우세요? 뭐 굉장히 어렵다고도 얘기했는데 경제 어렵죠? 아메이 어려우세요? 별로 안 어려워요. 뭐 아메이 안에서 그냥 아메이 사업 진행하는데 뭐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게 뭐가 있으세요? 어려운 거 잘 몰라요. 모르셔야 정상이고. 모르는데 지금 바깥은 어렵대요. 그거 신경 쓸 필요 뭐 있냐는 거죠. 저도 어제 그 얘기 듣고 아 지금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분은 오랜 시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아메이 사업의 흐름을 다 이렇게 읽으셔가지고 지금이 굉장히 예전보다 어렵다. 지금 살아남으면 영원히 아메이 사업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박 사장 같은 사람은 요 시기를 지나고 나면 굉장히 큰 네트워크의 리더가 되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우리 파트너,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리더님들한테 전화를 일일이 다 돌렸어요. 이제 어느 정도 플래티늄 정도가 되고 하니까 다 각자 자기 파트너들 데리고 사업하기 바쁘지 저랑 상담할 시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일일이 다 전화를 하면서 도대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은 전화도 잘 안 해요. 아니,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전화도 잘 해요. 근데 꼭 사업 안 하시고 이렇게 뭔가 자기가 침체되어 있으신 분들이 전화 안 하시거든요. 제가 먼저 전화해서 우리 지금 해야 되지 않냐고,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다시 해야 된대요, 자기도. 그러면 우리 다시 당신들 이 사람들도 자기 밑에 파트너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당신 이 사람들 놓치면 당신 아메이 사업 끝이다. 이 사람들 없어지면 새로운 사람 후원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 없애고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 이 사람들 없어지면 당신 사업 끝이다. 있는 사람이나 없애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을 또 마인드를 세워주고. 그랬더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OM을 이제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미팅 멋지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막 동기부여 해주면서 열심히 합시다 막 이러면서 제가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또 다시 일으켜주니까 잘 돌아가요. 조금만 더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 사람도 나처럼 될 수 있어요. 제가 요새 어느 미팅장을 가나 마지막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지난번 서울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고민 이제 그만하세요. 나도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 없었거든요.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이 있다면 기도를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내가 믿는 신. 저는 신을 믿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신 믿을 시간이 없어요. 교회 나갈 시간도 없고 이러면 또 교인분들한테 혼나겠지만 아직까지는 간절함이 없어서 신을 믿지 않지만 기도하세요. 내가 아메이 사업한다고 해서 지금 고생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솔직히 인정하시자고요. 내가 아메이 한다고 해서 지금 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아메이 사업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멋지게 좀 때가 되면 여행도 좀 데리고 가고요. 그죠? 때가 되면 워커힐 호텔에 초청도 좀 해서 식사도 좀 해드리고요. 그런 뭔가 내가 좀 해야지 이제는 뭔가 결과물을 내서 그 내 가족들에게 당신들이 고생한 대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좀 때가 되면 보여주셔야죠.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고생하잖아요. 부모님들 고생하시잖아요.
용돈 뭐 몇백만 원씩 드릴게요. 맨날 애 갖다 맡기면서 올해 그래도 미야자키 여행 정도 한 번은 좀 모시고 가야죠. 언제까지 그분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올해 미야자키 여행을 저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갈 거예요. 지금 고생 많이 하시니까, 아이들 데리고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남편도, 남편이 나 제대로 후원 안 해준다고 탓만 하지 말고요. 남편에게 뭔가 좀 보여줘야죠. 한번 여행 데리고 갔다 와 보세요. 사업하지 말라고 말려도 해요. 나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뭔가를 계속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제발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할 그 시간에 정말 되게 해주세요. 절대로 이 사업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포기할까 봐 너무 겁이 나는 거죠. 전 그랬어요. 너무 막 몸서리치게 겁이 나요. 어찌하다가 내가 이걸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 내 인생에서 그렇지 않아도 제대로 된 거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이거마저 그만두면 어떡하나. 그리고 만약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살아남게 해달라고.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반드시 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